자, 아까 이제 압축 풀고 수업을 끝냈는데, 챕터 6은 다 색감 보정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미 색감 보정에 대한 거는 컨트롤 U 눌러서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컨트롤 U로 할 거는 이렇게 컬러풀한 거 갖고 이제 변화를 줄 거고요. 대부분 다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요거는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왜냐면은, 어렵지 않아서. 자, 지금 여기 보여준 사진은 뭐 나는 이런 색감을 좋아하지만 지금 보면은 색감이 약간 브라운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색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보통 색감 보정을 할 때는 이미지 조정에 이런 걸로 다 해주는데 많이 쓰여지는 게 있고 또 사용을 잘 안 하는 것들도 있고요. 많이 사용되는 거는 우리 처음에 했던 그 컨트롤 U가 사용을 많이 하죠. 여기 보면 자동 톤, 대비, 색상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내가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컬러가 조금 어느 편 치중된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자동 색상을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톤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자동화에 의존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해주면 되고요. 나는 내가 수동으로 작업을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수동으로 컬러 톤을 잡아주면 돼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거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새로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한번 레이어를 복제해서 해볼게요.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복제해서. 지금 보면 내가 색감 보정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일단 뭐가 좀 색감이 탁해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도하고 대비예요. 자, 명도 대비는 레거시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체크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나는 조금 밝게 하고 대비값 좀 높게 해주겠다. 자, 이번에는 레거시 체크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레거시 체크하고 명도 높이고 대비를 좀 넣어보겠다. 조금 더 강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여러분 조정해주면서 내가 편한 걸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과가 이게 좀 더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거에다 체크해주면 되고요. 레거시 체크를 해주면 조금 더 강하게 되는 그 특징이 있으니까 원본과 비교해봐서 조금 보완을 해준다 생각해주고 색감 보정을 할 때 명도하고 대비는 가장 활용을 많이 해주는 색감 보정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이것도 어느 부분에 색감이 좀 치중되어 있긴 한데 어떤 게 또 있냐면은 레벨이라고 해서 이 레벨, 곡선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 영역이긴 해요. 왜 전문가 영역이냐면은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레벨 값 조정을 많이 해주는데 이 파일에 어두운 톤, 중간 톤, 밝은 톤을 나눠서 세부적으로 내가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어두운 톤을 조금 더 올려주면 더 많아지는 거고 나는 중간 톤을 조정을 해주면 중간 톤만 보정이 되는 거고요. 또 밝은 톤만 내가 보정을 해주면 이거는 밝은 톤에서만 보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톤별로 나눠서 작업을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이 레벨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보정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좀 보정을 했는데 하지 않은 것과 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네. 자, 이거 닫아줄게요. 자, 레벨은 뭐 그럴 때 활용을 해주고요. 자, 또 이제 어떤 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냐면 역광 사진 같은 경우는 뭐 해를 등지고 아니면 해를 맞대고 찍었을 때 뭐 빛의 노출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미지 조정해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어, 노출 눌러볼까요? 노출 어두운 톤, 밝은 톤. 여기 있네요. 자,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요게 그 역광 사진일 때 보정해주기 좋은 게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에 대한 거고요. 이거를 내가 또 옵션을 더 크게 해서 보정은 했지만 나는 이 안에 있는 밝은 영역에서 색상의 양을 좀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요. 이 밝은 영역 안에서만 또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옵션 확장을 도움을 좀 받으면 되겠죠. 나는 어두운 영역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빼주겠다. 뭐 색조를 약간 좀 높여주겠다. 뭐 반경의 값을 좀 넓혀서 색조를 뭐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세밀하게 보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역광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을 통해서 역광도 보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또 부분적인 세부적인 것도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저장을 할게요. 자, 여러분 4번 저장해서, 자, 이거는 실습 파일에 JPG 파일로, 아까 9번, 8번 했는데 이거는 9번으로 할게요. 색상 보정에 대한 거니까. 자, 9번으로 해서 저장해 주고요. 자, 아까 옵션은 제가 11로 했는데, 뭐 12로 해도 되고, 11로 해도 되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지금 실습하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자, 6-3은 지금 이렇게 봐도 컬러가 블루로 좀 치중이 되어 있죠.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잡을 수 있는데 여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컬러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그 색상 균형, 어, 자, 밸런스를 좀 잡아서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블루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블루를 빼주는 거예요. 나는 옐로우 쪽으로 좀 색을 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완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원래 너무 어느 쪽 편중돼 있는 컬러를 내가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만약에 내가 흑백으로 바꿔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흑백, 채도 감소해서 흑백으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어떤 톤으로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그 색상 그 균형 잡았던 부분에서 반대로 내가 색을 톤을 넣어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톤으로. 그럴 때는 원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흑백으로 해서 원톤으로 하느냐, 컬러에서 또 색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색을 또 내가 원하는 부분의 색감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흑백이 있는데 내가 어, 빠른 선택 도구로 선택을 머리만 했어요. 그리고 아까 했었던 컨트롤 B 눌러주면은 그 색상 균형 있죠? 그럼 나는 이 부분만 뭐 블루로 잡아주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만 컬러가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선택해가지고 나는 이제 이 부분만 해서 뭐 컨트롤 B 눌러서 또 색을 내가 원하는 걸로 넣어줄 수도 있죠. 근데 뭐 요거는 특별히 어렵지 않고 시간만 주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 보고 한번 여러분들만의 컬러로 흑백 사진이지만 컬러로 복원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복원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지금 보여줄 거는 뭐냐면은 채도가 굉장히 낮은 사진이 있어요. 자, 요거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두 개를 더 해볼게요. 첫 번째 있는 거는요, 이제 과거에 채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색상, 뭐 색조, 채도 그리고 또 채도라는 메뉴가 있었거든요. 채도 감소. 채도 감소는 아까 흑백으로 바꿨지만 또 반대로 컨트롤 Z 채도를 높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던 컨트롤 U 있죠? 컨트롤 U 보면 채도를 내가 높여서 아까 좀 탁한 이미지를 높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높였는데 물론 하지 않은 것보다는 채도를 높여서 살린 게 좋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은 채도를 높이다 보면 이미지가 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버전에 뭐가 나왔냐면은 활기라는 바이브런스라는 메뉴가 나왔는데 이 활기는 무엇이냐? 채도를 높이되 약간 생동감 있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깨지지 않게. 채도만 높이는 게 아니고 이미지가 깨지지 않게 약간의 생동감 있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채도를 높여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게 이제 활기라는 기능이에요. 채도만 막 강하게 높여서 이미지가 깨지는 것보다는 이 활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색감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채도를 높여주는 기능이 새로 추가된 활기라는 기능이에요. 지금 과거에는 채도만 높일 때는 뭔가 어색했거든요. 좀 어색했는데 그 보안이 이제 활기인 거죠. 자, 요 활기는 한번 여러분 작업해 보세요. 자, 요거는 다른 이름 저장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채도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거에 목적을 두고 보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9-1번으로 할게요. 어, 활기라는 메뉴.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자, 6-5-1번은요. 흑백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흑백으로 바꿔주는 방법은요. 일단 제가 이거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복제. 이것도 복제. 자, 복제된 화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이거는 흑백을 할 때, 이것도 복제해가지고, 자, 지금 작업 창을요, 제가 정돈을 이렇게 해볼게요. 4개, 4장으로. 자, 그리고 여기 4개를 비교해서 볼게요. 자, 요거 흑백은 먼저 이 화일의 흑백, 이미지에 조정해 보면은, 자, 채도 감소해서 흑백 만들었어요. 자, 요거는 컨트롤 U 눌렀을 때 여기도 흑백, 채도를 다 빼주면 흑백이 있죠. 자, 요거는 뭘로 해볼까요? 자,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드 있죠, 모드. 모드 자체를 회색 음영으로 해서 이건 좀 다른 영역이죠. 컬러를 아예 다 버린 거죠. 이 자체는, 이 화일은. 근데 이 세 개는 흑백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해요. 자, 이번엔 뭘로 할 거냐면은 흑백으로 하되 가장 디테일한 흑백으로 바꿔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흑백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이 흑백으로 해주는 기능은요. 자, 기본으로 흑백으로 했지만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내가 원래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부분, 내 컬러를 디테일하게 또 흑백의 양을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원래 이 파일이 가지고 있던 색 중에 붉은 느낌의 원래 그 기존의 컬러를 난 더 흑백을 더 강하게 하겠다.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색 중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컬러의 어떤 부분을 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흑백을 주겠다. 라고 해서 이 파일은 이 파일이 원래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컬러별로 흑백을 조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기존 흑백이 아니고 다른 흑백은 단순히 흑백으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이 흑백은 디테일하게 톤별로 나눠서 흑백에 대한 농담 설정을 더 잘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은 흑백 중에서 단순한 흑백이 아닌 가장 디테일한 흑백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여기 보여지는 메뉴 중에서 흑백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이거 저장해 볼게요. 자, 파일에서 4본 저장해서 JPG로 시스 파일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이거는 9-2번. 자, 그래서 흑백을 내가 조금 더 느낌 있는 흑백으로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이미지에 자, 요 흑백이란 기능으로 디테일, 원래 가지고 있는 색깔 톤을 톤별로 흑백을 잡아주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그라디언트 맵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자, 이 그라디언트 맵은요, 그라디언트를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색상만 입혀주는 거거든요. 이미지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색상만 입혀주는 그라디언트. 그래서 그냥 그라디언트 하면은 이미지 다 가려주는데 이 그라디언트 맵 같은 경우는 이미지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 이미지 자체에다가 그라디언트로 매핑을 시켜주는 게 그라디언트 맵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컨트롤 U 했을 때 우리 많이 했죠. 색조 바꿀 수 있고 한 번에 흑백 채도를 높이는 거 할 수 있고 밝기를 어둡고 밝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어떤 원하는 한 톤으로 색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전체가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컨트롤 U는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거고 우리가 이미 몇 번 활용을 해줬어요. 자, 요거는 음, 활기했고 노출 노출은 이제 빛에 대한 그 노출 처리 있죠. 그 이 자체 내에 빛 처리, 그러니까 사진 할 때
뭐 노출값 조정해서 노출값이 많을수록 좀 밝고 옵셋이란 기능으로 또 나머지의 음영. 그래서 이건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응용해 주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어, 컬러 보정을 해줄 때 활용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그때 우리 소녀 그 머리 뒤로 파란색 꽃잎 할 때 했던 건데 그 색상 대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색상 대체는 내가 추출을 하고 추출한 거에 대한 허용량을 얼마큼 뭐 늘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내가 추출한 컬러만 색감을 보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선택된 컬러만 바꿔줄 때 해주는 게 이 색상 대체예요. 자, 그리고 자, 요거 볼게요. 자, 이제 이 파일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업해 주냐면은 여러분 사진 갖고 작업할 건데요. 자, 처음에 있는 인버트란 메뉴는 반전이에요. 컬러감 반전. 이 뭐냐면은 반전 있죠? 컨트롤 I 눌러주면 마치 그 필름에서 보는 것처럼 그 필름 현상하기 전에 필름이 이런 식으로 찍혀져 있거든요. 이건 똑같이 다시 또 컨트롤 I 누르면 다시 반전되니까 이거 컨트롤 I 해주고요. 자, 포스터라이즈는 포스터화 사진이지만 마치 만화처럼 포스터화. 근데 이 레벨은 높아지면 안 돼요. 높아지면 안 되고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마치 만화처럼 응용해주면 되고 트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트레스홀드는 한계값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대비로 색을 나눠주는 건데 이미지가 보일 수 있게끔 조정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뭘로 해주느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인물 사진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인물 사진. 그러면 여러분 작업했던 내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인물 사진으로 하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하든 자, 여러분 얼굴 작업한 거 있으면 이렇게 파일을 크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의 3배수로 늘릴게요. 그러면 이거 지금 보면은 얘는 329니까 330으로 가정한다면은 캔버스 사이즈를 자, 여기를 기준으로 660을 더 늘리면 되겠네. 660. 왜냐면 아까 330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의 2배니까 얘를 기준으로 상대치로 하면 이제 시작이니까 660을 더해주면 이렇게 크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작업했던 여러분 얼굴 사진이 있으면 여러분 사진으로 해도 되고 연예인 사진으로 해도 되고 좋아하는 캐릭터로 해도 돼요. 자,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면 뭐 레이어 아까 컨트롤 뭐 J 하든지 이것도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분리해서 이제 이런 거 다 해줄 수 있지요. 자, 첫 번째 거는 컨트롤 I. 자, 두 번째 거는 포스터화. 포스터는 좀 단순하게 해주면 만화처럼 바뀐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 거는 트레스홀드라고 해서 한계값. 한계값은 조정해서 나의 얼굴 이미지를 좀 볼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금방 하니까 여러분들만의 얼굴로 아니면 뭐 연예인 사진이든 캐릭터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기말 과제에 넣을 거니까 요 작업은 꼭 해주도록 하세요. 자, 요거는 JPG로 일단 저는 4번 저장할게요. 자, 실습에다가 9-3번 요거 작업 꼭 해주세요. 제가 내일 이거 보여달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해주고 요거는 책 보고 작업해야 돼갖고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볼까요? 자, 요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약간 좀 만화 느낌처럼 할 건데, 지난번에 한 거 보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 그림 안에 이 그림이 있죠. 사진이 있죠.
근데 이 사진이 지금 그림처럼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작업한 거를 그림처럼 운용하기 위해서 자, 이 파일을 컨트롤 J 눌러서 복제를 하고요. 자, 컨트롤 T 눌러서 이미지를 줄여줄 건데 그냥 줄여주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은 자, 왜곡 기울이기 왜곡해서 이거를요. 이 네 개의 귀퉁이에 맞출게요. 그림을 네 개의 귀퉁이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 볼게요.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자, 요 파일 자체를 이거 지금 좀 약간 사이즈가 안 맞긴 한데 포스터화 할게요. 포스터화. 포스터화는 좀 단순하게 하면 더 단순해지거든요. 한 3으로 할까요? 3. 했는데 너무 좀 티가 안 나니까 이거는 투명도를 좀 낮출게요. 이렇게. 자,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펜 촉이 지금 가려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 그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고 레이어 마스크 씌운 상태에서 브러쉬로 이 펜촉 부분만 칠해서 그 부분만 투명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펜촉은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만 작업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JPG 파일로 저장합시다. 자, 요거는 9-4번으로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빠르게 진행했는데 좀 빠르긴 해도 대부분 색감 보정에 대한 거라 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빠르게 진행했고요. 실습 3은 이거는 교재에서 뭐 하라고 했었는지 이거 뭐 또 색감 보정에 대한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 거 요거 볼까요? 아,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먼저 고 대비 한계값을 넣어줄 건데 한계값은 조정을 좀 해서 자 이렇게 해줄 거고요. 자 여기다가 뭐 그라디언트 맵을 해도 되고 컬러를 다시 넣어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뭐 색상 균형 만약에 뭐 음, 색을 좀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할게요. 컨트롤 U 눌러서 여기서 색이 안 들어가거든요. 흑백이라서. 그럴 때는 색상화를 눌러주면요. 색상화 색이 안 넣어진 것 같지만 밝기를 약간 높여보면 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채도를 내가 약간 높여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채도를 낮춰줄 거다라고 하면은 밝기를 좀 낮출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색으로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또 저장을 해볼게요. 자, 4번 저장해서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습 파일에 9-5번 할게요. 뭐 많이 했죠, 오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나한테 보여줄 건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챕터 6은 다 끝났고요. 챕터 7은 제가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거는 이제 실습 파일에 일단 그 별똥별 응용한 거 있죠? 요거는 꼭 해보세요. 브러쉬의 응용. 그리고 패턴 만들어준 거. 아, 그리고 요거. 여러분 얼굴 갖고 작업한 거. 그리고 지금 포스터화해서 합성한 거. 이렇게만 할까요?
혹시 내가 색감 보정을, 이거 역광 사진을 내가 조금 디테일하게 보완하겠다라는 사람은 그것도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창에서 정돈을 뭐 이렇게 하고 하나가 남았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가 제가 내일 접속하면은 하나씩 보여주면 되는데 여러분 PSD 파일 작업한 게 있으면은 레이어가 중요하잖아요. 레이어. 그래서 레이어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고요. 특히 요거는 꼭 필수로 여러분 작업을 해서 저한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주고요. 나머지 시간은 이제 6 다 끝났고 7 다운로드 받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7은 이제 그 가상 성형 하는 거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7 뭐가 들어있나 볼게요. 7은 그 성형외과 가면은 저 얼굴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가상 성형에서 보여주거든요. 당연히 포토샵에서 가상 성형을 해주죠. 뭐 얼굴을 갸름하게, 코는 오똑하고, 뭐 슬림하게. 그리고 또 얼굴에 잡티 있는 부분도 뭐 피부과 가서 뭐 이런 거 하면은 피부가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이제 가상 성형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대부분 이 인물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요거 해볼 거고요. 뭐 본인 사진 가지고 또 연습을 하다 보면 또 금방금방 느니까 어, 챕터 7은 복구, 뭐 피부의 상처라던가 그리고 뭐 정목 현상이라던가 그다음에 내 얼굴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이런 게 좀 재밌는데 문신 타투한 게 있는데 이 타투를 없애고 나는 이 타투를 어디다 옮기고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하고 오늘은 요 작업한 것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없나요? 오늘 한 거 중에서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오늘 챕터 7하고 내일 챕터 7하고 내일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8, 9, 10 하면 끝나요. 그래서 작업한 거 다 모아서 제출은 14일날 할 거고요. 14일은 수업이 없고 기말 과제만 시간 안에 제출해 주면 되니까 부지런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했고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된 파일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